피해자의 승낙. 12번 법익훼손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이거 기출에서 굉장히 좀 얄밉게 소개서 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벌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너무 애매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감경적 구속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막 촉탁승량 때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벌할 수 있다고 했잖아. 물론 형을 감경해서 벌하긴 하지만, 따라서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벌할 수 있다지. 뭐 쉽게 얘기하니까 있는 경우 벌할 수 있다. 뭐 이런 쉽지 않을까? 뭐 어떻게든 외워봐. 이런 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상당한 이유라는 규정이 있고, 피해자의 승낙은 규정이 없다. 피해자의 승낙은 형법상 상당한 이유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승낙의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설이다. 기출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 형법은 다른 미법성 조각 사유와 동일하게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틀렸죠? 14번 피해자의 승낙과 승낙 능력. 승낙 능력과 민법상 행위 능력은 구별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서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승낙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승낙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과는 구별된다. 형법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기출에서는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속였어. 승낙의 주체는. 이게 03년도 사법고시 기출이 그대로 21년 경강에 출제되는데, 이런 옛날 기출 지문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출제 경향을 보면. 15번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애초에 그거지. 국가적 법익이잖아. 보면 이제 개인적 법익은 승낙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은 승낙의 대상이 아니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경우는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이므로 국가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갑이 을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을이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호성이 조각된다고 기초에서 소개했는데, 그냥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지 미호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망이 있을 경우 승낙과 양해의 차이점. 승낙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지만, 양해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사실적 성격을 가질 경우 유효하다. 그러니까 승낙은 기망이 있을 때 효력이 없고, 양해는 사실적 성격을 가질 경우 효력이 있다는 거죠. 유효하니까. 기출에서 기망이 있을 경우 유효한 승낙 및 유효한 양해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유효한 양해는 될 수 있다고 했고, 유효한 승낙은 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 양해가 빠져야 되지. 양해는 승낙과 다르게 기망,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순수하게 사실적 성격을 가진다면 유효하다. 묵시적인 승낙.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유효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묵시적인 승낙은 현실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추정적 승낙과 구별된다. 그럼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없는 경우이구나. 기출에서는 이 묵시적 승낙과 추정적 승낙을 바꿔가지고 출제했거든. 묵시적 승낙이 현실적 승낙은 없었다고 소개하는데 틀린 지문이죠.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수술 승낙의 효력. 의사갑은 자궁의 임신 환자인 을여의 병명을 자궁 근종으로 잘못 진단하고 자궁 적출술이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여 을여의 수술 승낙을 얻었다. 잘못된 진단과 설명이 있었던 거죠. 수술 필요성. 을여는 난소가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궁 적출술은 불필요했다. 불필요한 자궁 적출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상해에 해당한다. 이것도 기출다. 상해에 해당한다고? 을여의 승낙은 의사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술의 미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을여의 승낙은 을여의 승낙은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수술의 미호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빈출이죠. 사후 승낙은 미호성을 조각할 수 없어요. 사후 승낙은 미호성을 조각할 수 없다. 승낙은 행위 전이나
행위 초에 있어야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 피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법익 침해 시까지 계속되어야 하지만 사후 승낙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틀렸죠?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승낙은 행위 전이나 행위 초에 있어야 합니다. 20번 선거비용 지출죄와 회계 책임제의 역할. 이걸 이제 틀린 이유는 추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추인, 나중에 이루어진 행위나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아까 뭐 연결되죠? 그래서 쭉 보면 선거비용 지출죄의 성립,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지출 때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다. 후보자의 책임, 후보자가 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죄가 성립된다. 후에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추임, 그러니까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한 거 사후 승인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 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 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추인 자체가 사후 승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승낙 철회와 위법성 조각. 승낙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그대를 보면 승낙 철회를 기점으로 승낙이 있었고 승낙 철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승낙 철회 전은 영향이 없고 승낙 철회 이후부터 그 이제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죠. 그 승낙 전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거지. 승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 맞아. 철회 전 행위. 그러니까 요 부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틀렸죠? 영향이 없다. 22번 임대차 계약 해지와 시설물 철거 동의 철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 즉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 중단 및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도끼를 집어던져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는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뭐 당연히 철회한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동의를 철회했다고 봐야 된다.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맞는 질문이고, 승낙과 과실 행위에 대한 법익 침해. 승낙에 의한 법익 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 행위지만 과실 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다. 술에 취한 운전자인 줄 알고 동승한 자는 운전 과실에 의한 상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과실 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24번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오상 승낙, 우연 승낙. 객정상은 피해자 승낙에서 객정상은 유효한 승낙의 존재를 의미하고, 주정료는 유효한 승낙의 존재를 인식하고 법익을 침해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오인의 행위를 한 경우 객정상은 없지만 있다고 오인을 한 거잖아. 객정상이 없지만 있다고 오인한 상황, 오상 승낙이죠. 이는 위전착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믿고 행위를 한 경우 객정상이 현실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뭐 그거랑 똑같은 거죠. 방해 의사가 없고 흠부침이 있는 경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 우연 승낙이고, 저번에 한 것처럼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죠.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전착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정료를 결여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승낙 자체가 객정상이잖아. 여기선 객정상이 없지만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 위전착이고, 객정상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오인해서 그 주정료가 문제되는 거 주정료잖아. 간단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전착이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선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전착이 아니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로 가야 되고,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전착이 문제가 된다. 승낙을 객정상으로 바꿔서 풀면 바로 이해가 되죠. 객정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위전착, 오상승낙이 문제가 되죠. 승낙과 과실행위에 의한 법익침해.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는 일반적으로 고의이지만 아까 방법이죠. 과실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승낙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 문제. 피해자의 승낙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됩니다. 승낙살인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는 형법 제15조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선 위전착이 문제가 되느냐,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감경적 구성요건에 몇 개 없지? 살인죄, 타인소유 일반, 물건 건조물 방화죄, 부동의낙태죄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경우에 그 위협성을 조학 사유가 아니고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적용하는 거야. 따라서 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전착이 문제가 아니고 구성요건적 착오로 다뤄진다는 게 포인트다. 기출에서도 이를 물어봐.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미전착이 문제된다. 틀렸죠? 위전착이 아니고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된다. 승낙이 상당성. 피해자의 승낙과 미흡성 조각요건. 피해자의 승낙이 미흡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권한과 함께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문장이고 틀릴 이유가 없죠.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상당한 이유, 명문 규정 없다. 없다고 했죠? 상당한 이유, 명문 규정 없어요. 피해자의 승낙과 사회상규의 제한, 상해죄 외 다른 범죄에도 적용.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대한 제약은 상해죄 외에도 폭행치사죄 등 다른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기출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된 때에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 이학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틀렸죠? 상해죄 이외에도 폭행, 치사죄 등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이 다수절과 판례 입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인 법인을 훼손하는 경우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이 상해죄 이외에 폭행치사죄 등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므로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이죠. 위법성을 조각할 수 틀린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죠. 폭행치사죄는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죠. 그 다음 보험사기를 위한 상해와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 보험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 입었는데 명시적 승낙이 있었다가 위법성이 조각돼?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상해를 가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겠죠. 당연히. 추정적 승낙 파트고 이제 31번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립요건, 보충성, 현실적인 승낙이 얻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고 승낙이 객관적 추정, 피해자가 상황을 알았다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3번 명시적인 반대 의사 부존재,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심적 심사, 모든 정황에 대한 성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낙은 항상 행위 시에 있어야 해. 아까 얘기했지만 피해자의 승낙과 동일하게 사후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승낙이 추정도 행위 시에 있어야 돼. 사후 승낙 안 됩니다. 객관적 추정을 통한 승낙의 추정 요건. 승낙의 추정은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가 행위 내용을 알았거나 승낙이 가능했더라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는 객관적 추정을 의미합니다. 주관적 추정이라고 기출에 속였어. 주의하도록 해야 돼. 기출이 아니고 문제에서 속였구나. 이건 문제에서 봤는데 객관적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관적 추정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기출에서 문제에서 추정적 승낙의 경우 승낙의 추정은 주관적 의미 추정으로 판단한다고 속여는 아니죠. 객관적 추정으로 판단하죠. 30번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간 비어있는 옆집 수도관 파열 등을 발견해서 올라간 거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고 친지 집을 방문해 탁자에 놓인 담배를 허락 없이 치운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죠. 통장 입금자 부분 수정 행위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경우 통장 명의자 은행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급여를 숨기기 위해 입금자 부분을 지운 행위는 당연하게도 은행이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승낙과 문서 위조 승낙 마지막 파트이죠. 37번 사문서 작성 시 추정적 승낙의 인정과 범죄 성립 여부.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그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어. 하지만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8번 이건 좀 중요하죠. 이게 문서죄에서도 나오고 총론에서도 피해자의 승낙과 연결되는 강론과 총론이 연결된 쟁점인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과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 문서의 공공, 신용, 해할 위험. 문서의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의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어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나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존재된다. 아니죠.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그 공공이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발생한 거죠. 다음 갑이 자신이 부을에게서 을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여 했는데 그 을이 갑자기 사망이 나왔죠. 사망 소유권 이전의 사용과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취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을 사망한 아버지 승낙이 추정됨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피고인이 사망한 명의자 을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을이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포인트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생존하고 있다는 게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생존한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이제 그 위조한 거나 변조한 경우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이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발생한 거야. 그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주의하도록 하자.